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학원 종로 캠퍼스 드림토익 RC 정수진입니다. 오늘 8월 총평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총평 영상뿐만이 아니라 토익과 관련된 각종 무료 자료들, 그리고 토익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영어 시험,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시는 혹시 다른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과도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저희 해커스 토익 게시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이 총평 영상 끝나고 궁금하신 분들은 해커스 토익 웹사이트 역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난이도로 먼저 시작을 해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파트 5랑 파트 6는 이번 시험 전부 다 중상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문법 문제나 이런 매번 나오는 문제들은 평이한 편이었는데 까다로운 문제가 또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 점수대 학생분들은 살짝 어렵게 느끼지 않았나, 완전 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상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이제 쉬웠던 문제들은 그래서 굳이 총평에서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묶어서 가지고 왔어요, 한 페이지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3초 문제로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관사, 어나 더와 같은 이 관사랑 오브 사이의 빈칸이니까 품사 문제였거든요.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명사겠죠. 그다음 2번이랑 3번은 같은 품사가 들어가야 돼요. 소유격이랑 명사 사이, 그리고 관사랑 명사 사이 우리 관형명, 소형명 가운데 형용사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역시 공부하셨을 거라 믿고, 그다음에 이제 동명사 뒤에 목적어까지 나오면서 이대로 완전하면 빈칸에 부사 쓰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부사, 수식어 자리에 부사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동명사도 뒤에 목적어까지 나오면 문장이 완전한 거라고 보고 이제 부사 넣는 문제. 이제 마지막 5번 같은 경우는 전치사 문제였거든요. 빈칸에 전치사를 알맞게 넣으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좀 힌트죠, 여러분. 우리 수거처럼 많이 외우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between A and B. 지금 주관식이라서 and를 보고 바로 between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객관식으로 보기를 보셨으면 역시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골랐을 문제여서 제가 여기다 이제 넣어놨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제를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다뤄볼 거예요. 첫 번째, 명사. 일단 빈칸 앞에 관사가 있었기 때문에 빈칸에 명사가 필요하다는 바로 판단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보기 중에 명사처럼 보이는 게 여러 가지였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셨던 게 얘가 이제 형용사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반 명사랑 그리고 동명사 중에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관사에 초점을 맞추신 분들은 advisor, 일반 명사를 오답으로 고르셨거나, 아니면 해석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셨던 분들은 이거 advisor 근데 사람 명사인데 contains랑 되게 안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동명사를 일단 답으로, 얘가 혹시 일반 명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이제 답을 고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advisory 역시 명사 역할을 해요. 주의, 경고문 이런 의미로 명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상 A를 답으로 골라야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강의 때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토익 시험에서 문법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맞고 싶으면 단어를 봤을 때 뜻보다 먼저 기억이 나야 되는 게 바로 품사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어의 뜻을 대략적으로 잘 알고 있더라도 품사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이 가능한 단어들이요. 품사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외울 때 한 가지 역할만 기억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봤을 때 두 가지 품사가 다 기억이 나야 되는데 형용사라고만 기억을 한다든지 명사라고만 기억을 하면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어장을 외우실 때 여러분들이 품사가 여러 가지인 단어는 여러 가지를 다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한 번에 이게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걸 목표로 여러분들이 맨 앞에 써 있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써 있는 품사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도 잘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명사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전치사 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명사가 필요했고, 이 other 같은 경우는 다른 이란 의미의 형용사기 때문에 우리가
everything, A를 답으로 골라줬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살짝 또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만한 게 뒤에 이제 they handled라는 절이 나오다 보니까 문장 구조가 잘 파악이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they부터 handled까지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절로 동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빈칸과 they 사이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 빈칸 뒤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전치사 뒤 명사 이렇게 이제 골라주셨으면 되거든요. 이 other 뒤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일반 명사지 대명사가 아니에요. 뒤에 그냥 대명사 명사 아닌가 이러면서 이것도 막 무시하고 other 고르면 안 돼요, 여러분. other 뒤에는 일반 명사 들어가야 돼요. other students 이런 식으로. 그래서 A가 답인 문제 역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우리 보통 이제 인칭 대명사 문제는 사실 시험에서 출제가 됐을 때 보통 난이도가 낮은 문제,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좀 까다로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급하게 빠르게 보다 보면 여기 지금 동사의 목적어 자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turn off, 뭐뭐를 끄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명사 같은 걸 고려를 했으면 안 되는 게 이 두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를 우리가 구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turn off라든지 turn on이라든지 아니면 뭐 pick up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두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 구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 자리에 일반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가 나올 경우 이렇게 중간에 목적어를 쓸 수가 있어요. 일반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경우 중간에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긴 지금 빈칸 앞에서 절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은 수식어 자리. 그래서 우리 당연히 명사는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제기대명사가 수식어 자리에서 명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 기억하시나요? 우리 제기대명사는 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목적어 자리.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강조해 주는 거. 여기 요 수식어 자리가 오랜만에 출제가 된 문제였어요. 목적어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어야 되고 수식어 자리에 제기대명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어야 쉽게 답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우리 부사 문제였거든요. 여러분들이 뒤에 2 hours라는 이제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명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막 형용사 이런 거 이제 골랐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nearly 같은 경우는 ly가 붙은 부사로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명사 수식을 못해요. 뭐 nearly complete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나오겠지만 얘가 예외적으로 숫자는 수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nearly 2 hours 거의 2시간, nearly 2 years 거의 2년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들도 함께 쓰일 수가 있거든요. 숫자 개념들과 같이 잘 쓰이기 때문에 뭐 nearly all이라든지 nearly every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모든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부사는 원래 명사 수식을 못하는데 숫자는 연결할 수가 있다. 그 부사 중에 하나가 nearly 오늘 이제 출제가 된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해 둘게요. approximately. approximately 역시 대략이란 의미로 ly로 끝나는 부사지만 숫자는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approximately 2 years 하면 대략 2년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 거고 제가 이제 현장 강의 때 nearly랑 approximately는 숫자랑 쓰인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봤을 때 학생들이 많이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문제이긴 하거든요.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실수하지 않았어야 되고 자, 그 다음 동사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동사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순서가 있죠? 당연히 문장 속의 시제에 대한 힌트가 대놓고 보이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제를 먼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요 순서를 따라주시는 게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건 수일치거든요.
주어 자리에 지금 복수명사 들어가 있어요. 빈칸 바로 앞에 있는 단수명사에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졌으면 안 돼요. 이거 수식이니까 무시하면 복수명사 있죠. 그래서 단수 동사인 be는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태. 지금 빈칸 뒤를 보시면 명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BPP, 수동 대인 C도 오답으로 고르고 A를 답으로 골라줬으면 되는 문제예요. 당연히 이 every 2 years 이게 2년마다, 뭐뭐마다 라는 뜻으로 반복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현재가 반복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힌트를 가지고 A를 우선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정석으로 수태시 따져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도 있었던 동사 문제예요. 개념을 좀 생각해 보긴 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을 했으면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 자, 그 다음 오늘은 시제 문제도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사실 이 시제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거 과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가 보기에 같이 있을 경우 이 문제를 좀 힘들어 하시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그냥 뭐뭐 했다. 현재 완료나 과거나 했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은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두 개의 해석상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현재 완료랑 과거의 차이는 해석상 구분하는 것보다는 구조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다라고 들었을 거예요. 과거 시점만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과거 시제 넣어줘야 되고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기간, 과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쭉 아우를 수 있는 기간이 표현이 되어야 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last year 같은 경우는 작년이니까 과거에서 끝난 거거든요. 현재까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시제 답이에요. 자, 그 다음은 전치사 문제로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세트로 자주 나오는 함께 쓰이는 표현을 외워뒀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좀 외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려웠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외우라고 잔소리를 좀 할 거예요. 여기 지금 of slash from slash 되어 있는데요. 이걸 내가 전체 문장을 해석하면서 of가 괜찮나 from이 괜찮나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얘가 이제 힌트였어요. consist 같은 경우는 뭐뭐를 구성하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 짝꿍으로 of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consist 보고 바로 답 고르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다음 전치사 문제도 볼까요? 이것도 with랑 about 중에 뭘 쓸지를 내가 사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에서 뭐뭐에 대한 정보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그냥 about 쓰면 돼요. 이거 괜히 막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토익 공부하실 때 단순히 information, 정보 이렇게 단어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 단어가 어떤 표현이랑 같이 시험에 잘 나오는지를 세트로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 풀기가 편해져요. 특히 전치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가 워낙 뜻이 다양하고 활용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잘 쓰이는 표현들을 세트로 외워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 얘도 그럴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실 3초도 안 걸려야 되는 문제인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 information about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consist of 이런 거 같이 세트로 외워서 공부를 해주셔야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 강조드릴게요. 그 다음 접속사 문제. 여러분 요거는 오늘 역시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빈칸 앞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빈칸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그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접속사는 명사절, 부사절, 그리고 관계절 접속사 중에서 명사절 접속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보기를 2개밖에 안 들고 오긴 했지만 보기 4개 중에서 명사절 접속사가 가능했던 보기가 얘밖에 없었어요. whether. A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기도 전부 다 명사절 접속사 역할은 못하는 단어들이었단 말이에요. 접속사긴 한데 목적어 자리는 못 들어가는 단어들. 그래서 뭐 문장 구조를 좀 더 분석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해석해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이 목적어 자리 명사절 했으면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당연히 이 단어를 봤을 때 얘가 접속사인 건 알겠는데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관계절인지가 헷갈린다. 사실 우리가 접속사를 완벽하게 외우는 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직 헷갈린다 하셨던 분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접속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각각의 접속사가 무슨 절 접속사인지를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하다 역시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헷갈렸으면 다음 시험을 위해서 좀 더 꼼꼼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접속사 문제는요. 여기다가 지금 뭘 쓸래 하는 문제였는데 요건 이제 해석이 좀 필요했었던 이유가 둘 다 구조상으론 가능했어요. before, 부사절 접속사로 부사절을 이끌 수 있고 so는 우리가 등위 접속사로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는 단어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before이 해석상 자연스럽거든요. 취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행해줘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4일 전에. 행사가 시작하기 최소 4일 전에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so는 등위 접속사일 때 우리가 그래서 라고 해석을 할 건데 그래서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행사가 시작한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efore 이렇게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요 구조를 또 해석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before 앞에 이렇게 기간이 붙고 뭐 4 days, 4 years, 4 hours, 4 minutes 이런 식으로 기간이 붙고 그 다음에 before, 그 다음에 오늘 시험에서는 절이 출제가 됐지만 사실 before는 접속사뿐만이 아니라 전치사도 가능하죠. 그래서 뒤에 만약에 절이 아니라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 경우면 역시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before이 전치사면 명사, 접속사면 절이 나올 건데 어쨌든 기간 before 명사 혹은 절 이렇게 이제 구조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요거보다 기간 전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명사 혹은 절보다 기간 전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아까 전에 행사가 시작하기 4일 전에 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만약에 뒤에 동사가 없이 그냥 명사로 끝나서 before이 전치사였다면 행사 4일 전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명사 혹은 절보다 기간 전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접속사 문제 역시 또 하나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럼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because다라고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for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요. 얘 전치사 아니라 접속사도 되잖아요. 얘도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for이 접속사 역할을 할 때는 등위 접속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의 위치는 연결하는 대상들 사이 여기.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가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로 and 같은 거 있는데 and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치킨 and 피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and 치킨 피자, 치킨 피자 and 이렇게는 말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for도 마찬가지로 등위 접속사로서 역할을 할 거면 반드시 연결하는 대상들 사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도 주어 동사, 뒤에도 주어 동사가 이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장의 맨 앞은 안 된다는 거죠. because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for처럼 의미는 똑같은데 종류가 다르거든요. 얘는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에 들어갈 수 있어서 위치상 because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시험처럼 문장의 맨 앞에 접속사를 쓰라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쓰라는 문제에 또 출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빈칸에 등위 접속사 우리 방금 언급한 for과 and와 같은 등위 접속사는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파트 5에서 얘는 오답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문장의 맨 앞은 안 되니까. 연결하는 대상들 사이.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어휘 문제 좀 볼 건데요. 이거 은근히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왜냐면 뒤에 뭔가 이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나와서 헷갈리신 것 같은데 예약할 거면 테이블을 예약해야죠. 그쵸? book a table 혹은 book이랑 똑같이 이제 예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어 하나 더 있죠? reserve 역시 뭐 예약하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지 메뉴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조금 틀리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첫 문제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부사 어휘 문제였는데
여러분, 얘가 크게, 매우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매우 분배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커 여러분. 해커스 토익에서 RC 담당하는 최민지입니다. 오늘은 한결 더위가 살짝 꺾인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험을 보러 가면서 우리 해커스 수강생분들이 좀 더 상쾌한 마음으로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총평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사이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 포털 사이트에 해커스 영어를 검색하시면 이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토익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단어, 무료 문제, 그리고 무료 강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총평 영상 다 시청하신 후에 한번 이 사이트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8월 21일 정기토익 파트 7 난이도 얘기해 볼 건데요. 우선 단일 지문, 다중 지문 모두 중상으로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평상시에 봤던 지문들보다 월등히 길이가 긴 지문은 없었고 비교적 짧고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은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휘를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평소에 수업에서 그리고 문제집을 풀면서 많이 접해봤던 어휘로 문장들이 되어 있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못 풀겠는 정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ABCD 보기를 봤을 때는 여기 중에서 틀린 게 과연 있나? 아니면 여기서 맞는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문을 읽어보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너무 쉽진 않았고 좀 중상 정도로 어려운 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7에서 지문은 어떤 종류가 나왔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지문에서는 이메일 지문이 새 지문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수업에서 이메일 편지를 함께 배우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편지 지문은 아예 나오지 않았고 전부 다 이메일로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지글이 2지문, 문자 채팅이 각각 1지문씩 해서 총 2지문, 그리고 기사, 광고 2지문, 1지문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다중 지문에서는요. 이중 지문이 estimate, 견적서와 이메일이 짝꿍인 한 세트, 그리고 웹페이지와 온라인 양식이 짝꿍인 한 세트 이렇게 있었고, 3중 지문은 보시다시피 이메일이 엄청 많이 출제가 됐어요. 원래도 다중 지문에서는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지만 특히나 오늘 유독 많이 나왔던 편이라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2지문을 연속해서 나오고 웹페이지 하나를 끼워 넣던지, 차트나 기사를 준 다음에 이메일 2지문을 연속해서 나오는 이런 지문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나 3중 지문에서는 연계 문제가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문을 연계를 하던지 아니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지문을 연계를 하던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반적인 유형인데 오늘 시험에서는 모든 세트에서 이 첫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을 합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합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답이 나오는 거지? 엉뚱한 데에서 찾느라 시간을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볼 건데요. 이렇게 보다시피 주제 목적 문제는 총 5문제, 우리 단일 지문에서 2문제, 그리고 이중, 삼중, 다중 지문에서 3문제나 주제 목적을 물어봤었고요. 또 육하원칙 세부사항, 자, 일반적으로 문제집에는 세부사항 문제라고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육하원칙 세부사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질문들이죠. 특히나 오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언제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을 what으로 시작하는 문제는 항상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체 54문제 중에서 21문제가 나왔으니까 거의 한 40%, 절반에 가까운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툴 문제가 13문제가 있었는데요. 얘는 사실인 것, 사실이 아닌 것, 그래서 맞는 것,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나툴 문제의 문제 유형으로는 what is indicated, what is mentioned, what is stated, 그리고 질문 안에 not 이 대문자로 이렇게 빵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13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유추 추론 문제는요. What is suggested? 가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고 또 most likely가 들어가도 유추 추론 문제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동의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3문제, 의도 파악 2문제, 그리고 문장 위치 찾기 2문제 이렇게 해서 총 5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의어 문제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보기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advance인데요. 우리 지문 속에서 게이트, 정문으로 advance 하세요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ABCD에 proceed, promote가 있는데 사실 advance가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을 모두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동의어 문제를 볼 때 단순히 단어만 보고 답을 고를 수가 없죠. 문장 소개에서 문맥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 쓰인 뜻은 바로 첫 번째, 나아가다. 정문적으로 나아가라, 가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proceed가 바로 이 똑같은 뜻을 가지기 때문에 이 proceed가 정답이 됐었고요. 또 우리 advance를 승진시키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는 대부분 advancement, 명사 형태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advancement의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승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꼬드기는 내용들이 지문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promote가 바로 이 두 번째 뜻으로 지금 ABCD 보기에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한번 예문을 더 살펴보자면 자, 첫 번째 예문 passengers, 승객들은 7번 게이트로 proceed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7번 게이트로 이동을 해라, 거기로 가라 이렇게 지금 advance랑 똑같은 뜻으로 쓰였죠. 두 번째 문장은 한 엔지니어가 최근에 승진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promote를 사용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other인데요. 우리 other이 다른 이란 뜻도 있고 또 이렇게 앞에 the를 붙이면 the other side, 뭐 다른 쪽, 반대편 이런 식의 뜻도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 문제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 뭐 보고서를 편집하는 거는 오늘 했어. 근데 other tasks, 다른 업무는 언제 뭐뭐하게 될 거예요 라는 문맥이었어요. 자, 이럴 때 다른은 우리가 나머지의 업무들은 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remaining, 남아있는 이란 뜻으로 1번 other의 뜻과 비슷했기 때문에 remaining task, 남아있는 업무들 이렇게 골라주면 되시겠고요. 우리 opposite은 문제를 봤을 때 뭐야 이 보기는 왜 나온 거지 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 other의 다른 뜻이 opposite가 비슷할 수는 있어서 이렇게 제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문 보실게요. All remaining tickets, 여기서 모든 남아있는 티켓들은 절반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다른 업무들, 남아있는 티켓들 비슷한 뜻이었기 때문에 remaining이 정답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뜻은 정말로 위치를 얘기할 때 병원이 정류장의 건너편에 있다, 반대편에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다음 동의어 문제는 top인데요. 우리 ABCD 보기에 highest도 있었고 tallest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최상급 표현이 있었는데 자,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었냐면 top candidate. 그러면 candidate이 지원자,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최고, 가장 뛰어난 지원자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best가 정답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시험의 동의어 문제보다 오늘의 동의어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도 파악 문제 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도 파악 문제는 항상 문자 그리고 온라인 채팅 지문에서 출제가 되는데 한 지문은 그냥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였고요. 또 한 지문은 세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여서 누가 누구한테 대답을 하는 건지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요. 일단 나왔던 문장은 just about 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많이 익숙하지는 않을 문장인데요. 뜻은 거의 다 됐어요. 얼추 다 됐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제가 상황을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톰과 제리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톰이 이제 게임을 다 같이 하고 있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안 하는데 우리 초이커 여러분들 중에는 게임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자, 너 언제 접속할 거야? 우리 이제 곧 멸망전 시작하니까 너 빨리 와야 돼. 이런 문맥의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제리가 just about. 이제 막 됐어. 그래서 나 곧 접속할 거야. 나 이제 곧 게임에 낄 거야. 라는 의미로 써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오케이 나 들어왔다 시작하자 이렇게 문맥에 나와서 실제로 이 just about의 뜻은 거의 다 됐어. 너네 이제 나 볼 수 있을 거야. 나 이제 들어왔어. 같은 의미로 쓰였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의도 파악 문제는요. 우리 주어진 문장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네요. I'm okay, thanks. 말 그대로 난 괜찮아요, 고마워요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보통 언제 이런 문장을 사용을 하냐면 누군가가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아니에요, 나 괜찮아요. 그렇지만 도와준다고 해서 고마워요. 이렇게 사양을 할 때 쓰는 문장인데요. 자,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이 지문을 또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채팅 지문 보실 때는 등장인물이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체크를 하시면 참 좋죠. 그래서 보니까 찰스, 윌리엄, 다이애나 세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좀 고급진 이름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읽어봅시다. 우리 찰스가 너 김치찌개 맛있게 만드는 법 아니? 윌리엄이 알아. 우리 엄마 레시피인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찰스가 오 대박 완전 맛있겠다. 근데 그 다음에 다이애나가 등장을 해서 너튜브에도 좋은 레시피가 있던데 그거 한번 봐볼래? 또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also 해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I'm okay, thanks. 난 괜찮아, 고마워. 그러면 레시피 알려준다 해서 고마워가 아니고 난 이미 이 김치찌개 어떻게 만드는지 윌리엄의 엄마의 레시피를 들었는데 그래서 난 그걸로 해볼게. 이 너튜브는 안 봐도 돼. 괜찮아. 그렇지만 고마워 라는 문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얘는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너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 같은 뜻을 내포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장 위치 찾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두 문제 둘 다 중복되는 단어가 들어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일단 이런 문장 위치 찾기 문제는 우리가 시험지를 딱 폈을 때 뭐 세 문제가 나왔으면 그 세 번째 가장 마지막 문제, 네 문제가 나왔으면 네 번째 가장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페이지를 피면 눈에 탁 들어온단 말이죠. 1, 2, 3, 4번 자리 중에 어디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리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이 따옴표에 들어간 문장을 읽고 지문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따옴표 문장 안에 힌트가 되는 단서가 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 그리고 접속사나 연결어 같은 그런 말들이 힌트가 되죠.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는 이 these라는 단어가 2번이나 중복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일단 첫 문제를 보실 건데 우리 따옴표 안에는 얘기가 share price, 우리 share이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주어는 share prices, 동사가 rose. 이거를 장미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rise의 과거예요. 그 다음에 following은 전치사. 뭐뭐 이후에 라는 뜻인데 해석해보면 이 회사들 둘 다의 주가가 이 뉴스 이후에 올랐습니다. 이 뉴스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뉴스도 힌트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포인트는 이 회사들 둘 다예요. 여러분 both라는 단어도 이미 앞에서 두 가지 대상을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둘 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 살펴보니까 이제 2번 자리 앞에 내용이 8월 20일에 마케팅 거물인 헉슬리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와 벨트웨이 미디어라는 회사가 합병을 발표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헉슬리와 벨트웨이 회사 두 개가 언급이 됐죠. 그리고 이 회사 둘 다의 주가가 올랐다. 해서 잘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를 대상을 표현하는
2번 자리가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지에서 이 2번 자리를 제외한 다른 곳에는 이 회사 두 가지를 칭하는 내용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다 이제 보기에서 소거를 해버리고 무조건 이 자리를 선택하셨어야지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마찬가지로 needs가 나왔었는데요. 어떤 문맥이냐면 자, 여기 콤마 앞에 부사절에 once란 접속사가 나왔죠. once는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이란 뜻이에요. 자, 일단 그것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 차량들은 이용이 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차량이라는 것도 앞문장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일단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것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the plan 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됐었는데요. 자, 이 지문은 또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이 부서의 직원들은 트레이닝 코스, 연수를 들어야 한다, 교육을 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뭐에? 그 새로운 차량들에. 그러면 교육을 들어야 한대요.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 차량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다. 잘 어울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또 정답이 4번 자리가 될 수 있겠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4번 자리였기 때문에 많이들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위치 찾기 문제 여기까지. 이번에는 다중지문을 살펴볼 건데요. 이번 다중지문에서 이메일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양식, 표가 들어간 지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우리 대부분 표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이리저리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막상 정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으면 되게 보기 쉽게 딱딱 연결이 되는 편이라서 겁먹지 말고 이거 잘 풀 수 있겠네 라고 이제 지문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에스티메이트 견적서 지문이 있었죠. 근데 문제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견적서에 구매하지 않은 물건은 무엇인가요? 구매하지 않은 물건. 그래서 나출 문제에서 대문자 NOT 빵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이 표를 여기 무슨 정보가 있는지 싹 다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수업에서 뭐라고 했었나요? 표가 있으면 항상 카테고리만 먼저 파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자세하게 5달러, 3달러, 100달러 이런 건 읽을 필요가 없이 위에 있는 카테고리. 상품, 상품 설명, 가격, 배송비. 그러면 우리 질문에서 뭐를 물어봤다고요? 이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 견적서에서 이제 구매를 하지 않은 상품. 그럼 상품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봤는데 A, B, C라는 물건만 있고 D라는 물건은 없으니까 정답에서 D가 안 나왔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양식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아셔야지 간단하고 아니라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을 문제라서 제가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이제 웹페이지와 온라인 양식이 짝꿍인 지문인데요. 우리 웹페이지가 표 위에 무슨 문장들이 막 있고 표 아래에도 문장들이 막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표였어요. 그래서 액티비티별로 시간당 가격이 얼마인지 나와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지문에서는 저는 놀이공원을 24시간 동안 즐기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티켓을 사고 싶다라고 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계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 사람은 얼마를 지불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유추추로 문제였어요. most likely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일단 얘가 의견을 말한 지문, 이 지문을 쳐다보셔야 되겠죠? 보니까 24시간이래요.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여기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시간 정보를 말하는 첫 지문을 가서 이 표에서 훑어보는 건데 여기서 또 놀이공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보트, 동물원, 열기구 이런 거는 쳐다볼 필요가 없고 놀이공원, 요 카테고리 여기만 쳐다봤을 때 우린 또 24시간을 하루 종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ll day long, 하루 종일 70달러. 정답은 70달러를 냈겠구나. 이렇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은 차트랑 이제 이메일 두 지문이 연결이 되어 있는 3중 지문인데요. 자, 이 지문은 첫 지문의 내용과 세 번째 지문의 내용을 연결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첫 지문의 표에도 이렇게 막 있는데 카테고리만 그냥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들을 대여할 때 대여료가 얼마다, 회원은 얼마, 비원은 얼마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3중 지문에서는 자기가
어떤 장비를 이용을 할 것인지 의견을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읽어볼게요. 저 이 센터에서 테니스 치려고 하는데요. 라켓이랑 공이랑 운동복은 제 거 가져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대여하지 않겠죠? 안 쳐다봐도 되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은 다음에 할게요. 그 말은즉 저는 비회원이에요 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비회원이면서 테니스 치려면 코트는 당연히 있어야 하니까 여기서 코트 쓸게요 라고 안 해도 당연하다. 점수 잡는 해커스.